네, 안녕하세요, 호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낮이든 밤이든 항상 바쁜 우리 호걸님을 이렇게 또 인터뷰에 모시게 되었는데, 이번에 어떤 분일까 또 궁금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저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에이전시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게 호걸님 비즈니스 보면서거든요. 근데 호걸님께서는 뭐 이따 자세하게 저희가 이야기 나누겠지만, 그 브랜드의 커뮤니티를 구축해 주시는 업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브랜드 커뮤니티 컨설팅, 그리고 실행까지 해주는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계신데, 너무 재밌고, 그리고 사실 효과도 굉장히 있는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호걸님과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호걸님 자기소개랑 회사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펜그로스를 운영하고 있는 최호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인사이터 또 종택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약간 부끄럽기도 한데요. 지금 펜그로스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브랜드 커뮤니티를 각 모든 브랜드들이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의 개념으로서 운영 대행까지 그리고 전략을 같이 짜 나가는 것 부분들까지 해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브랜드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그 미국이나 이제 외국에서는 사실 조금 더 익숙한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룰루레몬이 어떤 앰버서더 형태로 모아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고 세포라도 마찬가지고 뭐 예티라는 아이스박스 브랜드도 낚시 커뮤니티를 함께 운영하면서 성장을 시킨 것처럼 사실 브랜드들이 자신만의 찐 팬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되게 좀 익숙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저희는 아무래도 당장의 마케팅 성과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의사결정하다 보니까 사실 그 지점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시지 않거나 또는 커뮤니티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시거나 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정말 잘 기획하고 잘 운영해 나가면 장기적으로 정말 콘크리트 매출을 만들 수 있는 형태라고 보고 있고 그런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그거 맞춰서 저희가 각 브랜드별로 지금 어떤 브랜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 게 좋을지 어떤 전략으로 세워가는 게 좋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운영을 대행해 드린 형태로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배운 사람이라 이게 끊김없이 이렇게 자기소개를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매끄럽게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네네. 말씀해주신 큰 맥락에서 저는 이해했던 거는 그 할리 데이비슨 오너스 그룹처럼 HOG나 뭐 아니면은 룰루레몬,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예티처럼 그 팬덤이 강한 브랜드들은 자기들이 오운드로 커뮤니티를 구축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못 맞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대신 구축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네네. 호걸님 사이트 같은 거 있으면은 공유 주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 이제 팬그로스는 지금 저희 내부 팀원, 뭐 저 포함해서 결국엔 브랜드가 앞으로 팬덤을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팬덤 이코노미 시대다라는 그 시대적인 어떤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결국에는 브랜드가 커뮤니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그 전략 그리고 실행까지 해드리는 에이전시입니다. 사실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룰루레몬 아니면 할리데이비슨 예티 같이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그 특히나 이제 높은 재구매율 그리고 굉장한 팬덤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브랜드 팬덤이다라고 저희는 정의를 내렸고 그렇다면은 결국 이 브랜드 팬덤이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마케팅은 크게 총 세 가지 세대로 좀 발전을 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는 이제 매스미디어 시대다.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자료들은 저 또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맥킨지에서 사실 정의한 마케팅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스미디어.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도달을 시키고 노출을 시키겠다라는 세대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세대로 넘어오면서 결국에는 퍼스널라이즈 된 데이터 드리븐 시대. 그래서 개인화된 광고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 그래서 저희가 뭐 퍼포먼스 마케팅, 뭐 그런 메타 광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타겟된 광고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시대였고 여기까지 분명히 시대가 도달했고 여기서 많은 성과를 받아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무래도 지금도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거 당장에 메타 광고 돌려서 좋은 성과 내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였는데 사실 이제는 3세대로서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팬덤은 이코노미 시대다라고 해서 여기 왼쪽에 보시는 이 아이콘처럼 브랜드가 이제 고객에게 어떤 타겟팅된 메시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고객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다른 고객들과 함께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참여하는 형태를 만드는 이런 팬덤 이코노미 시대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변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팬덤 이코노미 시대라면 결국엔 이런 고객들을 하나를 타겟해서 가는 게 아니라 묶음의 고객을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인 톤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 그 톤을 만드는 과정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방법들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게 팬그로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마케팅을 비용을 태우면 매출이 많이 나오고 비용을 줄이면 매출이 안 나오는 이런 이제 비용 기반으로 생존하는 브랜드로 만들어 드리기보다는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는 저는 농담으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공리의 마법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고객들을 많이 쌓아갔을 때,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그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게 하는 팬덤 고객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로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사실 저희는 총 한 3가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이거 준비하느라 좀 올해는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설명드려 보자면, 우선 첫 번째는 저희는 브랜드 분들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걸 첫 번째 스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대 그 마케팅 경영대 쪽이랑 같이 이제 협의를 통해서 만든 게 이제 브랜드 MBTI라는 개념인데요. 사실 브랜드 아키타입이라는 개념하고 브랜드 MBTI라는 것을 이제 함께 만든 건데, 그러니까 브랜드 아키타입이라는 브랜드를 바라보는 12가지 타입을 어떻게 구분해서 브랜드에 적용할 것이냐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정리한 것 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VEC 프레임워크라 그래서 브랜드를 정말 브랜드스럽게 메시지를 구축을 미리 해놔야 이걸 바탕으로 해서 팬덤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브랜드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툴을 가지고서 진단하고 분석해서 기본적인 메시지를 구성하는 형태로 우선 스텝 1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이제 각 대표님들의 사업군, 소비자군을 판단해서 결국에는 그 스테이지 블루프린트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스텝 3가지를 바탕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 갈 것이냐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전력을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시작점은 어느 지점이고 작은 커뮤니티와 큰 커뮤니티라는 그 개념을 저희가 나름 정의를 내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해서 스텝 1, 2, 3로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전략적으로 큰 걸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더해서 커뮤니티 시나리오다라고 해서 저희가 실제 정말 많은 기업들의 브랜드 커뮤니티 사례들을 다 조사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9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랬을 때 메인으로 많이 나오는 5가지와 서브로 나오는 4가지 총 9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대표님 분들의 브랜드에 어떤 유형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지, 그리고 각각의 유형에 접목을 시킨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만들어질지에 대한 맞춤형 커뮤니티 시나리오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실제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 실행을 통해서 결국에는 소비자들은 어떤 식으로 발화를 하고 있고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고 대화가 어떤 시간대에 이루어졌고 참여들은 어떻게 했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전용 리포트로 만들어서 전달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참여도를 이제 어떤 식으로 더 높여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의 커뮤니티의 성숙도는 총 7단계 중에 어느 정도의 단계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할 수 있게 리포트 형태로 전달드리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커뮤니티의 가장 큰 핵심이자 장점 중에 하나는 유저분들을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브랜드 혼자서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양에 비해서 정말 압도적으로 많아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30배 내지 40배 정도의 수량으로 콘텐츠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향후에 마케팅 퍼널적인 측면에 있어서 노출이나 도달에 의해서 그 숫자를 굉장히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을 당연히 재가공하고 재사용하실 수 있게, 즉 이러한 참여자 생성 콘텐츠 UGC를 파일 형태로 다시 정리해서 전달 드리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어떠한 브랜드라서 어떤 커뮤니티를 성장시키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전략을 짜고 그거 바탕으로 실제 실행까지 한 다음에 이후 그 실행한 거에 대한 그 리포트와 함께 콘텐츠들을 제공해 드리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조금 뭐 저희 팬그로스 조금 더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사실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 인력들이 좀 많이 모여 있고요. 지금은 뭐 서울대, 연대 출신의 저희 핵심 멤버들이 함께 그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다양한 곳에 브랜드 커뮤니티를 실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바디라든지 아니면 농심이라든지 이런 대기업을 통해서도 그 저희가 브랜드 커뮤니티를 지금 운영해 드리고 있고, 이외에 그 연매출 20억에서 30억 사이 되는 여러 브랜드들, 그리고 그 이하의 브랜드들까지도 사실 저희가 직접 기획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다 현재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이 UGC 생산량이 사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하나를 운영했을 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인증 컨텐츠라든지 이제 게시물 컨텐츠들이 거의 7, 800개씩이 한 달에 쏟아질 수 있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고퀄리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거 사실 콘텐츠 크리에이터 하나 있다고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지점을 통해서 결국 노출이 극대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 콘텐츠가 기업이나 브랜드가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유저가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신뢰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전환시키는 파워도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UGC 생산을 굉장히 극대화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매출 증가 효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이게 어떤 식으로 굴러가느냐 그리고 브랜드 커뮤니티다라고 했을 때 되게 생소한 개념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매출 성장 효과가 날 때까지 지속해서 반복하고 데일리로 보고 드리고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저희 고객사들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조금 들고 와봤는데요. 실제 도입 전에 있어서의 매출에 비해서 매출이 246% 성장한 케이스도 있었고 사실 재구매율이 굉장히 좀 높아진다라는 측면으로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UGC를 통한 그 컨텐츠 노출량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반복 노출 효과라고 볼 수 있어서 결국에는 메타에서의 CPC 광고비 절감도 꽤나 많이 일어날 수 있었던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저희 팬그로스의 어떤 서비스 구조, 그 다음에 효과, 그 다음에 실제 뭐 레퍼런스들 좀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대본을 읽으신 건 아니시죠? 아닌데요. 강의를 하는 듯한 PR이었고 아, 끊김없는 얘기에 강의였다니. 아니요, 강의처럼 한 건 아닌데 죄송해요. 너무 놀라웠는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 혹시 모르실 수 있는 부분만 조금 짚어드리면 말씀해 주셨던 UGC는 그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라고 이제 유저가 생성하는 컨텐츠를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은 브랜드가 컨텐츠를 생성하고 컨텐츠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반해 이제 블렌디드 랩에서는 이제 유저분들이 직접 브랜드와 관련된 컨텐츠를 생성하고 바이럴 될 수 있는 구조를 잡아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조금 더 여쭤보면 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아 브랜드 커뮤니티 구축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 첫 번째로는 UGC 면에서도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뭐 메타 마케팅이나 이런 걸 돌릴 때도 CPC가 낮아지는 등 효율화 시킬 수 있겠구나. 결국 우리는 기대 매출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쪽으로 이어지긴 하는데 그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거는 그런 형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커뮤니티를 구축한다는 게 대체 어떤 거지? 그러니까 네네. 중간중간에 카톡 같은 게 나오긴 했는데 뭐 그거를 네네네. 사이트로 만드는 건지 뭐 카톡방으로 저희가 네네네. 운영을 해주시는 건지, 그럼 카톡방을 운영하는 거면 대체 뭘 운영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례 한두 네네. 가지만 조금 소개해 주시면 아마 이해하는 데 더 네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브랜드 커뮤니티다라고 했을 때 사실 조금 생소하시다 보니까 개념이 어떤 거지라고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브랜드 커뮤니티다라고 하는 큰 개념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 고객들을 잘 뭉쳐놓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착각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냥 단순한 서포터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서포터즈는 야 내가 이거 제품 줄게 그러니까 너 이거 남겨 라는 형태의 거래에 해당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래가 끝나는 순간 그 계약이 끝나는 순간 사실 그 서포터즈는 다 사라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뭉치거나 오래되거나 계속해서 이게 성장할 수 있는 형태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서포터즈는 이거 주고 후기 남겨 후기 남기면 끝. 이제 거래가 끝났으면 이제 끝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남고 더 많아질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를 브랜드 커뮤니티다라는 개념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 브랜드 커뮤니티는 고객의 목표를 달성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리소스가 들어가니까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내가 이 정도 리소스 투입했는데 당연히 구매 전환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콘텐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등등 이렇게 투입한 거 대비 내가 효과를 당장 보겠다라고 하면 사실 거꾸로 기업 그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가 나한테 바라는 게 있구나. 바라는 게 있어서 지금 나한테 이걸 가져가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커뮤니티가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에 맞춰서 어떤 식의 그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브랜드의 역할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와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좋은 예시인 그 애프터 스임의 사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애프터 스임은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는데 수영장 물에는 수영장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염소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염소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머리카락이나 피부에 약간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 씻겨내려면 엄청 많은 물을 쓰던가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 이걸 좀 쉽게 제거할 수 있게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샴푸와 바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판매하는 브랜드인데요. 사실 이 애프터 스임의 가장 큰 목표는 기업의 목표는 당연히 판매량을 늘리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브랜드 커뮤니티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고객들의 목표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거기서 답이 나온 게 즐겁고 건강하게 오래 수영할 수 있는 거를 원하는 게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목표이자 니즈였습니다. 그렇다면 애프터 스임은 고객들이 즐겁고 건강하고 오랫동안 수영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라는 형태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커뮤니티를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작은 커뮤니티와 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커뮤니티는 어떻게 보면 한 100명 이하, 50명 이하로 되게 똘똘 뭉치는 이런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프터스윙 같은 경우에는 작은 커뮤니티와 큰 커뮤니티 둘 다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가장 예시로 좀 드리자면 그러면 이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즐겁고 건강하게 수영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원래 수영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수영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자라는 측면에서 애프터 스위머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기획해서 실제 운영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애프터 스위머다라고 하면 14일 동안 우리 하루도 빼먹지 말고 수영해봐요 라는 형태로 저희가 그 모집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40명에서 50명 사이 정도를 매번 이제 선정을 하고 이거를 45명이다 라고 했을 때 15명씩 3개의 그룹으로 그룹 DM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룹 DM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14일치에 대한 미션을 주면서 그 안에서 소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애프터 스임은 내가 즐겁고 건강하게 수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브랜드구나 라는 걸 일단 인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룹 DM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브랜드랑 내가 1대1로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15명의 그 조원들끼리의 이제 네트워크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끈끈한 애프터 스임과 함께하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14일의 수영을 같이 해가면서 그 목표를 또 달성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목표도 달성하고 네트워크도 쌓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 있어서 애프터 스위머라는 이 브랜드 커뮤니티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더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작심삼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작심삼수는 아까 애프터 스위머는 14일치의 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14일치에 대한 수영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물론 그 커뮤니티 내에서는 신나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가 이번에 꼭 올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함께 약간 그런 식으로 동호회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작심 삼수는 그 미션의 양은 조금 줄이고 침묵을 더 늘리게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300명 이상의 그룹 카톡 창으로서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작심 삼수, 작심 3일을 가져다가 쓴 개념인데요. 매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만 인증을 같이 해보자라는 형태로 오픈 카톡방에 다 모아 넣습니다. 그러면 3일 동안 막 수영 인증을 남겨요. 그렇게 되면 3일 동안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이후에 냅두면 그 오픈 카톡방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오픈 카톡방 안에서 자연스럽게 수영 커뮤니티가 구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화면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 혹시 오픈 카톡방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 지금 이미 350명 가까이가 계속 있고 제가 따로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관리하지 않아도 지금 녹화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 뭐 수영에 대한 이야기, 뭐 수영장에 대한 이야기, 수영복에 대한 이야기 정말 이제는 이 수영의 하나의 커뮤니티, 그러니까 그룹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향후에 애프터 스임에서 신제품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그룹 카톡방에 던집니다. 그러면 그날 쫙 나가요. 그리고 이 오픈 카톡방을 통해서 또 다른 수영 커뮤니티에 다시 또 홍보가 되거나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즉 결국에는 이러한 브랜드 커뮤니티를 보유하게 되면 외부로 던지는 것 플러스 내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한 팬층을 강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게 되고요. 그런데 종종 대표님들께서 당장의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시기 위해서 커뮤니티 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구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어떻게 고객의 목표를 달성하게 만들고 향후의 기업의 목표를 우리가 잘 수확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과 이 성장시킬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다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프터 스임 지금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보면서 느꼈던 인사이트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커뮤니티를 바로 구축하면은 망한다. 고객의 맞습니다. 목표를 먼저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커뮤니티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애프터 스윙 예시로 들어주셨던 거는 애프터 스윙의 타겟이 이제 수영인들이다 보니 수영인들의 고객의 목표가 개인들의 목표는 수영을 더 즐겁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애프터 스윙이 그걸 돕자. 그러다 보면 이제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긴다. 그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단톡방에 신제품을 뿌리기만 해도 매출이 쭉 나간다 같은 것들이 사실 매출 전환을 통한 기대 효과인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염두해야 될 사항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아마 아, 네, 대표님들은 맞습니다. 브랜드 커뮤니티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든 호걸 대표님 통해서 구축하든 아마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안달이 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저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브랜드 커뮤니티 관련돼서 좀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보면 아까 처음에 브랜드 커뮤니티 소개해 주셨을 때 UGC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네네. 이게 예를 들어 애프터 스윙 예시로 들었을 때 카톡방을 만들고 거기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면 우리가 어떤 리워드를 주는 형태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네네. 유저분들이 컨텐츠를 제너레이팅 할 여지가 있나요? 그런 것들이 궁금하긴 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너가 컨텐츠를 줘라는 이런 서포터즈 형태, 그러니까 거래 형태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면 그랬을 때는 진정한 의미의 컨텐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냐면 사실 브랜드가 되게 많이 도와주거든요. 고객들을. 그걸 뭐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나와 같은 관심거리를 가지고 있는 유저들을 모아서 뭔가 즐거운 시간이나 대화,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일단은 브랜드에 대한 강한 호의를 가지고 있어요. 강한 호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첫 번째 여러 가지 미션을 주면서 그 안에다가 대놓고 그 제품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남겨달라라는 형태의 약간 부탁 아닌 부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래 너가 날 도와줬으니까 내가 기꺼이 해줄게 진심을 가지고 기꺼이 해줄게라고 보통 고객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또 하나 예시로 드리고 싶었었던 게 이제 미언더라는 속옷 브랜드입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이제 위언더라는 그 브랜드 커뮤니티 운영했었는데 미언더는 친환경 속옷 브랜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속옷은 유저들 컨텐츠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몸이 드러나는 형태다 보니까 근데 위언더 활동을 통해서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를 매우 올려나고 호의가 굉장히 올라간 상태에서 고객들에게 슬쩍 요청을 해보는 겁니다. 혹시 우리 거 콘텐츠 좀 만들어 주실 분 있나요? 라고 하면서 전달을 했을 때 굉장히 기꺼이 호의를 갖고 있는 고객분들이 생각보다 고퀄리티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브랜드 커뮤니티는 이미 고객한테 좋은 거를 제공하고 해다면 어느 정도는 이거 좀 해주실 분 있나요? 뭐 도와주세요 라는 톤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더라도 굉장히 고객들이 기꺼이 이거에 대해 참여를 해준다. 그리고 생각보다 꽤나 재밌게 그리고 생각보다 꽤나 높은 퀄리티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해준다 라는 측면으로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뭔가 속옷 브랜드다 보니까 화면 공유로 저희가 노출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아마 다 네네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인스타그램에서 미언더 쳤을 때 나오는 어떤 그 착샷 같은 것들이 그러면 고객분들이 제공해주는 컨텐츠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스타그램 시딩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사실 고객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위언더 안에서 요청을 드려서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요. 그 컨텐츠를 받아서 저희가 요거 그 광고 컨텐츠로 좀 쓰겠다라고 했을 때 뭐 기꺼이 그렇게 하세요라는 형태로 주세요. 왜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얼굴이 드러나는 게 싫으시면 사실 얼굴이 안 드러나는 형태로 컨텐츠를 주시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호의를 바탕으로 해서 컨텐츠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사용 범위도 굉장히 넉넉하고 넓게 주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 중에 잘 선택을 하면 사실 이게 고객 찐 컨텐츠일 때 또 광고 성과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추천 받아서 만든 컨텐츠구나라고 하는 거랑 고객이 정말 내가 기꺼이 하나 만들어 주지 하고 만든 이 찐 컨텐츠랑 확실히 그 미묘한 결이 달라서 그런지 광고 성과나 이런 부분들 봐도 확실히 그냥 유저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준 컨텐츠로 인한 성과가 더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찐 훅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고 그러면은 호골님께서 브랜드 커뮤니티 구축을 하시는 게 좋은 점도 있을 거고 굉장히 힘든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인사이터가 아무래도 커뮤니티 베이스니까 어떤 게 고충이실지 어떤 게 좋은 점이실지 어느 정도 상상은 가는데 그 팬그로스 운영하시면서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운 점 좀 힘들다 이런 부분은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좋았던 점은 정말 찐팬이 구축되고 그 커뮤니티가 성장되는 걸 보면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어떤 상품화 어떻게 보면 그걸 진행하고 있는 게 아직은 다른 곳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제 쪽에서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저를 믿어주시고 기획을 온전히 맡겨서 진행했는데 그게 성과가 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되게 뿌듯하고 좋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이게 장기적으로 이 브랜드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매출 효과가 난다라는 걸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좀 뿌듯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힘든 거, 뭐 아쉬운 거, 이 부분은 대표님들이 계속 흔들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때인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반응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1주, 2주 얘기 나누다가 갑자기 좀 이런 거 해보면 지켜보면 어떠냐, 이런 거 콘텐츠 만들어 보면 어떠냐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쪽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게 기업의 목표지 고객의 목표가 아닌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나 뭐 그러면서 심지어 또 제가 또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네요. 고객의 목표로 보고 조금 더 그러면 나중에 하시죠라고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다기보다는 이게 사실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지점. 그러면서 오히려 사실 그런 측면 그런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저는 더 고객의 목표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거를 직접 만드실 때 무언가 기업의 목표가 계속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 커뮤니티의 자연스러움이나 이게 해치게 되면 커뮤니티가 성장하거나 이게 딱 이게 단단해지고 이게 커지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지점이 계속 흐트러질 수 있는 시점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진짜 쉽지 않은 의사결정이죠. 기다림이라는 게. 기다리는 것 자체가 큰 네네네. 의사결정이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너무 성공 사례를 많이 보셨으니까 직접 구축해 주시면서 뭐 지금은 사례 하나밖에 공유를 안 해주셨지만 사실 호걸링 강의를 들어보면 한 7, 8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7, 8개 네네네. 사례를 보면서 분명히 성공 사례까지 이끌기까지는 고객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먼저다를 너무 뼈저리게 느끼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설득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싶습니다. 그럼 요새 그 브랜드 커뮤니티 과정에서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일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면 제가 그냥 느꼈을 때 제가 호걸 대표님이면 어떤 게 고민일까라고 했을 때 결국 어찌됐든 호걸님 입장에서는 이게 업이 있고 매출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스케일업이 엄청 고민이실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사람 손이 많이 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고민이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번 따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저는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고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까지의 클라이언트 그리고 앞으로 한동안은 클라이언트 분들을 통한 그 커뮤니티 기획, 아까 말씀드렸던 뭐 커뮤니티 시나리오라든지 아니면 스테이지 블루프린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제가 다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커뮤니티 전략, 그다음에 기획, 그다음에 그 활동 방식, 그다음에 성장 전략,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직접 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성장을 한 다음에 저만큼 기획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또 모셔서 또 더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커뮤니티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련돼서 사실 좀 다양한 것들을 좀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게 대화의 내역들에 대한 빈도수라든지 아니면은 그 대화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해서 리포트로 전달드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외에 정말 고객과 고객 사이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분석 지점이라든지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들은 저희가 다 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또 다른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좀 고민인 지점이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했을 때 그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을 만날 수 있고 설득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호걸님께서 가장 큰 고민은 기획자,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사실 내부 직원도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좀 끌어올리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결과 리포트로 줄 수 있는 분석 데이터의 레벨을 조금 더 넓게 그리고 깊게 좀 주고 싶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 브랜드 커뮤니티를 예를 들어 저희가 구축했다고 치고 이거를 쭉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쭉 네네. 끌고 가는 그런 방법으로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걸님네가 이제 처음에 구축해 주시면 같이 계속 브랜드 커뮤니티를 구축해 나가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결국에는 브랜드 커뮤니티 여러 시나리오들 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유형을 구분해 놓은 시나리오 중에 지속해서 자극을 주는 형태의 커뮤니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냅둬도 자연스럽게 차근차근 커지는 형태의 커뮤니티들이
커뮤니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리소스 분배나 그 다음에 주기, 그 다음에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서 이거를 꾸준히 좀 끌고 갈 수 있는 형태가 좀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실 커뮤니티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유입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트렌드로 느끼는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된 콘텐츠, 주된 대화 콘텐츠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주된 반응하는 포인트들은 좀 무엇이고, 결국에는 왜냐면 사람과 사람을 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 계속 고객 집중을 해서 고객이 어떤 속성을 계속 건드려주고 만족시켜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면서 그 활동들이나 규모들을 조절하고 디벨롭 시키는 과정들이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한번 브랜드 커뮤니티를 구축하시는 것도 이제 팬그로스와 함께 하셔야 되고 쭉 끌고 아, 나가시려면 팬그로스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근데 뭐 사실은 애프터 스윙이나 지금 팬그로스 함께하고 있는 많은 브랜드들이 계속 커뮤니티 구축을 호걸님께 맡기시는 이유는 또 이유가 있어서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다 대표님들은 자기가 하고 할 수 있으면 다 자기가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네네네. 불구하고 뭐 전문가한테 이거를 위임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시는 다 근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사실 많은 대표님들이 물론 고객분들을 가장 잘 아세요. 왜냐면 고객분들을 아니까 사실 그 브랜드를 런칭을 한 것이고, 근데 고객들의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더 고민을 하는 방향이나 그 프레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표님들께서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좀 여러 가지이시다 보니까 한 고객이라는 부분에 대한 굉장한 예민하거나 이렇게 깊이 있게 하이터치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시는 경우들도 좀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은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하이터치했을 때 충분히 그거에 대한 걸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지에 대한 거를 사실 다양한 케이스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더 성장을 시킬지 또는 그 예외 사항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하면은 확실히 리스크는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럼 브랜드 커뮤니티에 대해서 저희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사실은 그 브랜드 커뮤니티에 대한 이론과 사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호걸님이랑 찍은 VOD가 인사이터에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VOD 같은 거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시즌마다 호걸님과 뭐 원데이 클래스나 암흑탄 같은 클래스도 열고 있으니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더 딥다이브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브랜드 커뮤니티 얘기는 저희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